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별법 제정 작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오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긴급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아리백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동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자치단체 명칭이 전남 광주특별시로 극적 합의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본산다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특위는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먼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발의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법안 조문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 등 보완을 위한 겁니다. 이제 교육청 간의 이제 교육 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 기관이 협의가 되면 이 법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보셔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내 시군별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자체적으로 긴급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도 주간 공청회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 법안의 지역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순천 시민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도시 중심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도농 통합되는 시가 그 특히 농촌 지역에 소외된 주민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 특례법에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공공기관 이전, 동북권 재정 쿼터제 도입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해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서귀포와 제주시의 예산 불균형 문제로 문제가 많이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통합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먼저 도지사님 이전에 우리 시의 시장님에게 시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어떤 그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의원은 순천을 찾았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동북권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반영이 돼서 정말 동부가 가장 혜택받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른 통합 논의 속에 이른바 개문발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위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분수령이 될 특별법을 다음 달 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 경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이런 점이 적시됐는데요. 폭넓은 자치권을 갖고 출범하게 될 전남 광주특별시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총 생산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는 38.6%, 전남은 59.7%로 전국 평균 36.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액은 0.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변동폭이 181단위에 이를 만큼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이 11% 정도 감소해 52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의 여파는 지역 경제로 파급돼 광주에서만 4억 달러, 전남에서는 13억 달러 넘게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고용도 5천 명 이상 감소한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이라든지 통상 규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데 지자체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저탄소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생산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한국은행은 잊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는 폭넓은 자치권을 갖고 출범하게 될 전남 광주특별시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입지자들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남과 광주 지역 시민들과 접점을 넓히면서 통합단체장 선출에 대비한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한 정책 제안, 현수막 등을 통해 통합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 환경이 취약한 전남에서는 지역 필수 의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매달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인력이 대형 병원에 집중되고 기존 인력이 대거 참여하면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에 참여하고 있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내과와 신경외과 등 전문의 5명을 어렵게 계약형 의사로 구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의료원의 상황은 다릅니다. 똑같이 지역 필수 의사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지만 6개월째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이 대형 병원에 쏠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남에서 지역 필수 의사제로 채용한 전문의 19명 모두 대형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은 단 1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지방의료원의 의사 모집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의료원 자체가 이제 전공의를 모집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2월, 3월까지는 의료원도 지금 다 하려고. 기존에 근무하던 의사가 채용됐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전문의 19명 중 1명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됐을 뿐 18명은 모두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입니다. 전남과 함께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지역에 선정된 제주와 강원, 경남도 마찬가지. 새로 유입된 인력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의사처우 보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2년 계약을 통해 당장의 인력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후 계약 연장은 자유입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단기 보상 중심의 임시 처방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정원 96명 가운데 현재 채용 인원은 90명으로 다 채우지 못한 상황. 현장에서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필수 과목이 아닌 의사까지 채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2곳을 추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발생해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 남성이 회계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몇 차례 소액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며 업체와 유대감을 형성했고 최근 1억 원 규모의 제세동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소상공인이 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구매나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고흥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고흥군 점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로 생명공학과 농수산업이 결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역과 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제 막걸리와 어포, 여수 갓김치,
제품에는 남극 크릴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농수산업과 식품 분야에 적용해 가치를 더한 그린바이오 제품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연구와 제품 개발까지 마쳤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랑 랩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정을 구축하기가 애매했던 그런 파일럿 스케일을 미니 랩에서 이제 또 공정을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해주셨고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그린바이오 산업. 지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기업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지산학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기업에서 경험을 쌓으며 그린바이오 분야의 실무 감각을 기르고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 자체에서 제품을 또 개발하거나 산업으로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더 볼 수 있고 진로 선택의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들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석사를 할지 박사를 할지 아니면은 학부 연구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취업을 그냥 선택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얻어가는. 순천 승주읍과 서면의 그린바이오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하는 국립순천대는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 30여 곳과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기관이랑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 해외 기관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내년도 27년도까지에는 이제 해외 아마 그런 것들 좀 더 가시화가 될 것이고요. 최근 순천 청암대도 그린바이오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대학과 기업의 신산업 협력 모델이 지역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를 방문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여수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두 2,600여 개 업체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선제 대응 지역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용당 대주 피올의 주민 1동 269만 8,600원, 순천시 왕조 1동 대주 3차 아파트 주민 1동 180만 원, 주식회사 독림산업 대표이사 손명일외 직원 1동 150만 원, 순천시 용당 삼성아파트 6, 7, 8, 9, 10동 주민 1동 144만 1,320원, 순천시 연양동 호반 1차 아파트 주민 1동 90만 원, 용당 삼성아파트 1, 2, 3, 4, 5동 주민 1동 80만 5,760원, 도사동 10통 신부아파트 주민 1동 44만 5,150원, 해륙면 청솔 1차 아파트 주민 1동 42만 6,900원, 서면 건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72통 비봉 택지 주민 1동 25만 원, 시대아파트 104동 주민 1동 13만 2,480원, 주공 5차 아파트 501동 주민 1동 8만 원, 502동 주민 1동 10만 원, 503동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월등면 월평마을 주민 1동 17만 원, 신월마을 주민 1동 7만 원, 저전동 오네트 트윈시티 주민 1동 56만 9,820원, 구통 주민 1동 25만 원, 사통 주민 1동 21만 원, 순천시 저전동 로얄 파크맨션 허영 5만 원, 여수시 국동 사통 주민 1동 40만 1,000원, 둔덕동 1통 주민 1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에 체감 온도도 뚝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모든 시군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흥군이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예비지구 지정 등 개발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어민과 수협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도 다음 달부터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국동항 장기 방치 선박 등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까지 국동항에 장기 방치된 선박과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3월부터 자진 철거와 이동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계도 기간 이후에는 고발 조치와 원상 회복 명령, 행정 대집행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혈액원이 진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행사로 헌혈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을 넘겼습니다. 오늘 기준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5.31분으로 나흘째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최근 지역 카페와 개인 후원자로부터 두쫀쿠 기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다음 달 중 2차 증정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남해안 대표 겨울어종인 꼼치의 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 행사를 진행합니다. 과학원은 지난 20일부터 1,400마리의 꼼치 부화자어 방류를 마쳤고 다음 달까지 주요 어장을 중심으로 3,000마리 이상을 순차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꼼치 어획량은 2010년 1,077톤에서 재작년 107톤으로 90% 급감했습니다. 광양시가 국도비 건의와 공모 시상 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국비 사업과 공모 시상 사업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전면 항로 준설, 북극 항로 구축 실증 사업 등 모두 250여 건에 3,500억여 원 규모로 정하고 구체적인 재정 확보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새롭게 확정한 내년 국도비 건의와 공모 시상 사업들을 지역 균형 발전 등 정부 중점 분야 예산 집행 방향과 맞춰 재정 확보 전략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